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Yo, what's up, man? 갑자기? Yo, Yo, hey bro. guys, yo. Can you speak English? 예? Can you speak English? 제일 약한 질문, no English입니다. 오, 네. 무슨 말인지 아네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지 아, 않을까. 이것도 야. 모르면은, 영어 잘하네. 야. 이것도 모르면 바보죠, 완전. Can you speak English? Slowly, please. Slowly? Slowly. I can speak English slowly. 야, 이렇게 한마디도 의사소통이 영어로는 안 되는 우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어 좀 할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yes!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오늘 우리 선장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영어도 조금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Come on, man. 요! 아니 사실 저희가 영어에 살짝 울렁증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선장님을 모셨는데 사실은 효린 파파로 더욱더 유명하신 우리 선장님이십니다. 우리 인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효린 파파 선장님이 굉장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인플루언서시거든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영어 강사계 쪽의 연예인이시죠. 사실 우리 인욱 선수의 첫째 아이 아인이가 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인욱 씨가 굉장히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죠.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야? 처음에는 이제 뭐 단어는 알려줬었는데 뭐 이제 문장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가. 엄마 아빠 영어 모른대 이러는 거예요. 좀 약간 저쪽 구석으로 갔죠. 작아지는 아빠. 네. 사실 근데 인욱 씨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충을 좀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어 비법 특강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정인욱 선수를 위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딸아이가 아인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망갔다니까요. 아, 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도록. 않도록. 좋습니다. 네. 우리 선장님의 영어 비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자녀 영어 교육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취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 대학 입시? 그렇죠. 점수 잘 받기. 그렇죠. 보통은 점수나 대학 입시를 가장 1차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 2018년 정도부터 2024년까지 영어 1등급의 비율을 제가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12%, 6%, 7%,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쳤던 것이 4.71%인데요. 그러면 평균을 내자면 6%에서 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90점을 넣으면 1등급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영어를 소홀히 하는 학생은 잘 없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네, 특히 잘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라 상당히 적은 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가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탈이 난다는 거예요. 영어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즉 외국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던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 부모님께서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잘 습득할까? 그 방법 측면에서. 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습득하는 과정을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아이가 영어 소리가 있어요. 혹은 영어 자극이 있어요. 소리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을 때 영어를 습득합니다. 그럼 사과가 있었다면 사과라는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단어를 뱉었잖아요. 그러면 사과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진짜 사과가 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사과라고 해주면은 아 이게 사과구나. 어떤 영어 자극이 있으면은 그 영어 자극과 의미가 딱 연결이 될 때 바로 영어 습득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많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영어가 더 많이 습득이 되겠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책인데요. 제목이 What a Naughty Bird라는 거예요. 네, What a Naughty Bird. 한 개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책 내용은 이 새가 좀 짓궂은 새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자업자득이라고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똥을 싸고 나서 What a naughty bird.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아, naughty는 좋은 의미는 아니구나. 아이들 머릿속 그런 이미지가 서서히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 추상적일지라도 아, 이게 좋은 의미, 마이너스의 의미구나. 영어가 습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가 습득이 되는 그런 가장 핵심 포인트고 우리는 이것만 일어나도록 항상 영어 자극과 의미를 많이 제공해 주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네. 네,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거에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영어의 노출 혹은 학습되는 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양을 채워야 된다.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 맞죠? 그러면 1번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2번은 뭐냐 하면 방법에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과거에 사용하셨던 그런 영어 학습서들 과거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조차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주로 지문을 읽고 그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그와 관련된 듣기나 쓰기를 해보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가 참 잘 맞네. 듣기도 하고 문법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단어도 외우면 잘 하겠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학습서에서 아이가 접하는 영어 양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학습서가 필요하겠지만 네. 어릴 때는 미취학 때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학습서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지라도 1시간 안에서 접하는 영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단어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이죠. 문장의 수도 적고요. 단어의 다양성도 적고 그게 누적이 되고 쌓여도 상당히 적은 양이 모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노출이 되어야 네. 많은 양의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하게 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듣기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영어 영상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영어 영상이요? 네, 영어 영상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서는 아닌데 읽을 수 있는 것들. 아, 그림책. 네, 영어 책들. 중학교 단어장, 고등학교 단어장 해서 그 학년의 어떤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막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000단어, 3,000단어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단어가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그 단어를 초등학교 때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는 거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들을 주된 수단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초등 필수 단어 3,000 네. 이런 거 주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영어도 동일한 언어인데 왜 영어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말은 왜 그림책을 읽고 책을 읽어도 괜찮고 이 방법 자체가 학습서는 안 봐도 되지만 그 대신에 책을 봐야 되겠죠. 그림책도 좋고 이제 말 그대로 영어 책인 것이죠. 영어 원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말을 우리가 습득했듯이 영어도 동일하게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러면 제가 아까 영어 영상을 짧게 말씀드렸고 영어 영상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 책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미취학이나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연기도 하고 공룡 소리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좀 재밌게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교육자 측면에서는 네. 뭔가 읽어주고 뭐 제공해주는 것보다 네. 같이 학습해가는 어, 동료 입장이면 좀 같이 더 공부를 하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읽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학습하고 이것도 참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죠. 가장 처음은 이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일정 규칙 하에서 영어 영상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틀어주는 것. 근데 만약에 이제 영어 영상을 너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그걸 재밌게 보면서 영어도 좀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그런 너튜브 같은 걸 많이 보여주면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중독되지 않을까. 애들이 1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막 2시간, 3시간, 물론 영어 영상이긴 하지만 내도록 봐요. 그럼 저거를 또 영어니까 가만히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도 적당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취학 때 아이에게 여기 있다, 1시간 봐, 이게 아니고요. 그 기기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채로, 그 다음에 선택은 아이와 함께 하지만 그 기기는 부모님이 가진 채로, 그 다음에 TV에 우리가 흔히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TV로 쏴주시면은 그럼 아이는 그 TV를 보겠죠. 그리고 양은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소아과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후부터는 1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짧게 사례를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제 처남이 있는데요. 처남이 체육과입니다. 영어 잘해요? 아니요. 아마 체육은 잘할 겁니다. 네, 동지. 체육을 동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이가 둘 있거든요. 우리 첫째 영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A라는 영어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네. 하루에 1시간씩 매영이 보라는 A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집에 아이들한테 틀어줘 TV로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그 정도는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잘 보긴 보는데 이거 계속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영어가 겉으로 아직 흘러 넘치진 않으니까 소위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보여줘도 되는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만 나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처남이 원하는 걸 마음껏 어디에 보내든 가르치든 마음껏 해도 좋다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도 한 개 추천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매형, 이제 뭐 하면 돼요? 저희 첫째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Where is it? What is it? 이런 짧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남이 거기에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구심이나 의심들이 싹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게 확신으로 돌아서서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딱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남이 해준 거는 클릭밖에 없는 거죠. 몇 번의 클릭, 그리고 매일 이 시간대에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틀어주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지와 그런 클릭으로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이 둘이 있는데 둘이 영어로 대화를 해요. 어릴 때 미취학 때는 소리가 중심이겠죠. 듣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우리말을 습득했죠? 일단 들으면서. 엄마 아빠 말 들으면서 크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상에서 듣기만 했잖아요. 네. 일단은 듣기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만 6, 7, 8세가 되면은 이제 문자에 서서히 관심을 가게 됩니다. 문자에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한 6, 7, 8세 정도 되었을 때 문자 교육을 하시면 좋겠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책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학생들과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잘하는 아이들. 대략 65%에서 70% 정도가 초등학교 무렵에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습서가 아니고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기간에 영어 책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다. 선장님이 말하는 그 영어 책이라 하는 게 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라고 치면 약간 원서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영어 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원서입니다. 이 책도 원서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쵸. 영어 읽기를 조금 더 유창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스북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원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것도 원서입니다. 소설책이고. 그래서 영어 책이 종류가 많은데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을 다량으로 활용하면 좋고 아이의 기호나 관심사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많은 영어 책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초등학교 완전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 소위 영어 학습, 영어 공부는 그러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또 이게 입시 위주의 공부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반대로 우리말을 생각해 보면 국어도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말 환경에서 있다가 책도 보다가 영화도 보고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중학생이 되면 이제 주제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시조 3434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학습을 하듯이 영어도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영어 문법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그런 것들을 쭉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영어를 듣고 읽도록 해주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적기 교육입니다. 적기 교육. 적기. 적당한 시기. 이 적는 거 라이딩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적기.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고요. 뭐든지 늦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읽으려고 하면 그때 문자를 읽게 해주자. 네, 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문법을 해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법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때 가서 하자. 그런 적기들을 지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릴 때 부정적인 영어 감정이 안 생겼겠죠. 만약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문법을 막 하고 있는데 아이는 막 힘들어해요. 이미 영어 감정이 아주 안 좋겠죠. 근데 적기 교육을 했다면 네. 훨씬 더 영어가 할만하다, 재밌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막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커가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노출, 이렇게 문제 푸는 영어 말고 읽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노출 양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게 당연하죠. 좋은 거군요.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늦었다 생각해서 빨리 학원 보내고 이러는 네, 것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포인트 조급함이 계속 생깁니다. 네. 늦었다 생각하면은 이제 조급함이 생기고 이게 맞는데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시험도 올 것 같고 맞아. 왠지 문법 못할 것 같고 네. 왠지 내 아이만 처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급함에 휩쓸려서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풀게 되거든요. 내가 싫어도 너무나 많이 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당겨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 학원에 보내려 했는데 안 보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너무나 불안하시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이 바쁘시다. 저도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런 책이나 혹은 이런 아이가 영어 노출이 좀 있었다면은 이런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말하고 영어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기관에 보내는 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앉혀서 달달달 단어를 외우게 하고 문법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 조급하지 해결된다. 마시고. 됐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수업을 한마디로 또 선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 영어 교육에 많은 분들이 실패의 열쇠는 다 좀 쉽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을 할 때 영어만 중심에 있으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어만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성공하는 영어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면 영어도 쥐고 있지만 영어와 내 아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아이의 영어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는 안 하면 끝입니다. 우리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만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영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 수준에 맞는 것
그게 바로 아이가 중심에 있어야지 그 감정이 좋아지고 그래서 영어 노출량이나 학습량이 저절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양이 확보가 되고 실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이의 부모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하셨는데 인욱 씨는 또 우리 선장님 모신 김에 더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선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약간 조급함이 내려진 게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애를 키워보셨으니까 진짜 뭐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영어도 똑같구나. 그냥 옆에서 많이 들려주면은 알아서 배우겠구나. 사실 말만 할 줄 알지 처음에는 글을 못 쓰다가 나중에는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똑같은 거라 생각해가지고 조금 조급함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경환 씨는요? 하나 궁금한 게 그 아이를 예를 들어 좀 이중 언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발달시키고 싶다 해서 예를 들어 국어랑 영어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시에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여기도 사실 많은 찬반 의견들이 갈리곤 하는데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그 사이 인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후 직후부터 2개국어에 노출되는 아이가 2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억 명 정도가 태어나자마자 언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괜찮은 거죠. 통계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무분별한 혼용이 없다면, 여기서 혼용은 예를 들자면 제 첫째가 효린이거든요. 효린아, 가서 월을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영어를 섞어 쓰는. I'm 실례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거. 한 문장에 3개 국어도 있어요. 네. 핸들 이빠이 돌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혼용을 피한다면 문장 단위로 잘 구분해서 쓴다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막막해 하셨던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이제는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제는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장님을 모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또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지식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